여러분, 아시아의 호랑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한국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금융위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좀 보세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게 위기가 닥치기 바로 직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넘치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나오고 불과 몇 달 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자신감이 어떻게 비극으로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속도가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보세요. 7월에 태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에이 저건 남의 나라 일이야. 강 건너 불구경이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불길이 순식간에 우리한테 옮겨 붙은 겁니다. 11월에 위기가 닥쳤고 결국 한 달 뒤인 12월에는 우리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1997년 중반으로요.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이미 휘청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온했어요. 오히려 너무나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보였죠. 그야말로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7%에 달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까지도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어? 하는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게 팽배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죠. 이 금융위기가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어떻게 폭락했는지를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위기 이전의 평범한 환율입니다. 1달러에 850원, 아주 안정적이었죠. 이게 바로 당시의 기준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돈을 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환율이 순식간에 1,200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패닉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환율이 2,000원을 넘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의 가치가 그냥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환율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러,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귀한 달러만 다 날려버리고 나라는 정말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환율이니 외환보유고니 하는 숫자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차가운 숫자 뒤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경제 재앙이 남긴 정말 인간적인 대가는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7%씩 쭉쭉 성장만 하던 경제가 보이시죠? 1998년에 마이너스 5.5%로 곤두박질 칩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달리던 기차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진 거죠.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역시 일자리겠죠. 실업률이 3배나 치솟아서 8.7%까지 올라갑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정말 많은 가정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역이나 주요 도시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늘어난 노숙자분들. 그 모습이 당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두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던 이 단단해 보였던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건 분명 외국 자본의 이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그 수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나란 씨에 다 같이 도망가자 하고 출구로 달려갔을까요? 이런 현상을 전문 용어로 자본 도피, 즉 캐피털 플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하자면 국가 단위의 뱅크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은행이 곧 망할 거라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서 자기 돈을 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상대로 벌어진 겁니다. 이 붕괴 과정을 보면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미노는 뭐였을까요? 바로 빚내서 성장하자는 고위험 전략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너도 나도 엄청난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요. 금융기관들은요. 이 기업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빌려줬죠. 이 불안한 구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딱 알아챈 겁니다. 저기 위험하구나. 신뢰가 깨지는 순간 그들이 일제히 돈을 빼갔고 그게 바로 원화 가치 폭락이라는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린 거죠. 자, 그럼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위기, 그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아니, 무엇을 배웠을까요? IMF 구제금융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국가 부도, 그러니까 나라가 파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흔히 IMF라고 부르는 곳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적인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종의 굴욕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죠. 우리의 경제 정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요. 이 벼랑 끝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빚에 기댄 성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 둘째,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 속이 다 튼튼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텐데요. 저건 강 건너 불이야 라고 안심하는 순간 그 불이 순식간에 내 집으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뼈아프게 깨달았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한 지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연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교훈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